안녕하세요. 새내기 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자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전자파는 우리 몸에 절대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 이상에 가깝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심한 말인 줄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싱을 할 때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어싱 효과를 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까닭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어싱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활성산소인지 전자파인지 정전기인지 뒤죽박죽으로 이야기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과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상의 내용은 솔직히 제가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잘 알거나 전기, 전자 쪽 일을 하던 분들을 빼고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멀티태스커기를 이용해서 몸속 전압을 잰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냥 집에서 재거나 어싱을 하면서 재거나 아니면 어싱 도구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값을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값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값을 보여주는 것인지 말하던가요? 앞으로는 이 값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꼭 들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값은 활성산소로 만들어진 전압은 아닙니다. 이 도구로 활성산소 전압을 잴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값의 정체는 전자파에서 유도된 교류 전기의 전유값입니다. 오늘 영상의 많은 부분이 이 내용을 말합니다. 측정된 값은 사람 몸에 실제로 있는 전기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 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잠재되어 있는 전기값인데 사람 몸에서는 전기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싱 도구를 측정했을 때 0의 값이 나오는 것은 몸속 전기가 빠져나가서 0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어싱 도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0이나 그 근처 값이 나타나면 그것은 성능, 즉 전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갈 터인데 문과 출신이거나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물리학 기억이 없는 분들은 돌을 닦는 기분으로 들어주시고 전기를 전공하셨거나 물리학에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과적이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지루해서 도저히 듣지 못하겠으면 전위 측정기 값의 의미는 이라는 목차로 건너뛰어서 그것만이라도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자기장이 교류라는 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자석을 움직여 교류 전기를 만들어 집으로 보냅니다. 교류라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둘러싸는 전자파가 만들어집니다. 전자파는 전선의 주위에 동그라미 꼴로 생기는데 자기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파가 전위 측정기에 측정이 되는 몸속 전위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교류 전류에서 만들어진 전자파를 만나면 전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유도 전위라고 합니다. 유도 전위가 도체 폐회로에 생기면 유도 기전력이 됩니다. 유도 전위가 유도 기전력이 되어 흐르는 전기, 즉 전류를 만듭니다. 이것을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값이 전위 측정기에 나오는 전기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뭔 소리일까요?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장 사이를 전선이 돌거나 자기장이 전선을 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가 도선을 따라 흐르면 그림과 같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기장이 다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회로도가 있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막대 자석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자석을 움직여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전원이 없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을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서 본 교류 발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회로, 즉 닫혀있는 회로를 만들고 있는 도체에 움직이는 자기장이 겹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류전기 발생 원리와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를 흐르게 하는 힘, 즉 전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압을 자기장이 유도했다라고 해서 유도전압이라고 합니다. 유도전압을 만드는 힘을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즉 전자파가 전기를 유도했다고 해서 유도라는 앞말, 즉 접두어를 붙입니다. 그럼 코일로 감긴 회로가 아니라 이처럼 밋밋한 닫힌 회로, 즉 폐회로에도 전기가 생길까요? 도체 주변에 움직이는 자기장, 즉 움직이는 전자파가 많으면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예, 우리 집 거실입니다. 우리 집 거실은 이와 같이 움직이는 자기장 투성이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에는 전위가 생깁니다. 만약 그 도체가 회로이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체가 회로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회로가 아닌 도체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도체이지만 회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류가 흐를까요? 집에서 전위 측정기로 재보면 전위값이 나옵니다. 그것도 무척 높게 나옵니다. 거실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흐를까요? 100%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전위 측정기, 즉 멀티 테스터기에 나온 수치는 뭘까요? 그것은 전위값입니다. 이 전위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개념을 이해할 때 물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물을 이용해 수위, 수위차, 수압, 펌프의 개념과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전위, 전위차, 전압, 기전력에 1대1로 대응합니다. 이 그림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단순하게 그려본 것입니다. 물은 A 지점에서 B, C를 거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림에서 보면 A 지점은 수위가 100m, B 지점은 수위가 50m입니다. 그럼 A 지점과 B 지점의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50m가 나죠. 이것이 수위차입니다. 이 수위차가 바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이 흐를 때의 수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압은 수위가 다른 두 지점 간에 물이 흐를 때 흐르는 힘이고 그 값은 두 지점 간의 수위차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물은 이렇게 흐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통 A에서 물통 B 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이 전기 회로처럼 계속 흐르게 하려면 B 지역의 물을 A로 퍼 올려야 합니다. 즉 그림과 같이 펌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을 퍼 올리는 펌프의 힘은 수압과 같은 값의 힘입니다. 여기서 수위차, 수압, 펌프의 힘은 모두 동적인 힘이고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런데 수위는 어떨까요? 만약 그림과 같이 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일 때 물통 A의 수위값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물이 흐르건 흐르지 않건 물통 A의 수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값이고 절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통 A의 힘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비슷합니다.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도가 있습니다. A 지점의 전위는 4.5V이고 C 지점의 전위는 1.5V입니다. 그럼 A 지점과 C 지점의 전위차는 3V이고 그때의 전압도 역시 3V입니다. 그러나 스위치가 닫혀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전기적인 힘들은 모두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치가 연결되면 전지가 전기적인 힘을 만들면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지가 만드는 전기적인 힘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 내에 있는 전지의 전압을 모두 합한 값과 같습니다. 이 모형대에서 총 기전력은 4.5V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의 전위값과도 같습니다. 다시 그림과 같이 회로가 단절되면 기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전위는 잠재됩니다. 수위가 물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냈다면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저는 전위를 전공자처럼 전자계약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전위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포텐셜입니다. 즉 전위는 전기적인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제 이야기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자파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전위 측정기로 우리 몸의 AC 전압을 측정하면 잠재적인 교류 전압값, 즉 전위값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실제로는 가공의 값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1도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대로 야외에 나가서 전위를 측정하면 어싱을 하지 않아도 전위값이 거의 제로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파가 전기로 쌓였다면 그 전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멀티테스터기들입니다. 멀티테스터기의 한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양극에 연결하고 검은색 쪽은 음극에 연결해서 양쪽의 전위를 측정합니다. 즉 멀티테스터기는 두 곳의 전위차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 멀티테스터기로 검은색 쪽을 콘센트의 접지극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 손을 잡으면 우리 몸의 전위가 측정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몸속 전기입니다. 우리는 이 측정값이 실체가 없는 가공의 값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내 어싱 도구를 사용하면서 몸속 전기를 측정하면 전압이 0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속에 있던 전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어싱 제품을 전위 측정기로 측정할 때의 최종적인 연결 구조입니다. 즉 까만 선은 직접 콘센트 접지극에 연결되고 빨간 선은 사람 손과 어싱 제품을 거쳐 결국은 콘센트 접지극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땅으로 연결됩니다. 즉 이 전위 측정기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땅의 전압을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0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껏 멀티테스터기가 측정해주는 몸속 전압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중의 멀티테스터기로는 활성산소의 중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활성산소 중화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멀티테스터기의 성능 한계 때문입니다. 둘째, 멀티테스터기에 보이는 전압은 전자파에 의해 생기는 유도 전위로 사람 몸에 쌓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몸에서 전류를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숫자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싱 도구의 전위 측정 값이 0이 되는 것은 사람 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는 증거가 아니며 다만 어싱 도구가 전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어싱 효과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자파가 몸속 전기로 쌓인다는 가짜 뉴스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속에는 전자파뿐 아니라 마찰로 인해 생기는 정전기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몸속의 전기는 오직 생체 전기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플러스의 양전압,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로 인한 감전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기 현상은 모두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감전이 되면 이 전기가 생체 전기 활동을 방해해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 문제는 저희 40번 영상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물리학을 잘 아시는 분이나 전기 전문가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 몸은 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 측정기로 도통 테스트, 즉 전기가 통하는지를 검사하면 부도체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짐작 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